남성 건강 회복. 오프닝.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에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당연하게 느꼈던 자신감, 넘치던 에너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던 뜨거운 순간들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내분비 기능과 순환 건강을 연구하는 내과 전문의 한서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혼자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남성 성기능 저하와 부부관계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당신 자신을 위해 투자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호르몬의 비밀. 남성의 몸에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 뼈, 혈관, 뇌, 감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매년 일정 비율로 떨어지고 50대가 넘으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그때부터 남성들은 이유 모를 피로, 의욕 저하, 그리고 자신감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경고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활력이 줄어들고 잠자리에서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일이 이제는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의 전신 건강, 특히 심혈관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기능 저하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성기입니다. 혈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명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기능의 변화는 몸 전체가 보내는 조용한 SOS 신호입니다. 2부 실제 환자 사례.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 범위였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같은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죠.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을 깊게 쉬며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 달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명상하며 호흡을 조절했고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였습니다. 밤에는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석 달 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몸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요. 산부 순환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성기능 문제를 단순히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약이 아니라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의 순환, 호르몬의 순환, 그리고 감정의 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막히면 남성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혈류와 호르몬 분비는 달라집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의 절반 이상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몸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 회복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약은 충분한 잠입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남성성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사부 몸과 마음의 연결. 남성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 악순환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집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대화가 줄고 손을 잡는 일조차 어색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기능 저하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멈추면 감정의 순환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혈류는 단지 산소와 영양을 옮기는 통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이 점에서 성기능 회복은 단순한 생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열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욕구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추진력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줄어들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의 색이 옅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아내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무표정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변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건 몸의 에너지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오부 체온과 회복. 몸이 냉해지고 순환이 떨어지면 남성의 체온은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피부의 온도뿐 아니라 내장 깊숙한 곳의 온도까지 식습니다. 그때부터 뇌는 본능적으로 지금은 생식을 위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몸이 스스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생리적 방어 메커니즘이라 부릅니다. 몸은 위험을 느낄 때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그때 성기능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따라서 성기능 저하는 단순한 남성의 문제라기보다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는 50대 후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와의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죠. 몸이 피곤한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혈중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수치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로 남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순환이 막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약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약 대신 옹기요법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하체를 10분간 담그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류가 회복되고 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주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도 깊이 자고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자 마음의 벽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몸을 덮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잊혀진 처방입니다. 차가운 몸에서는 어떤 감정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이 몸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육부 부부관계의 회복.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다치면 마음도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식습니다. 하지만 몸의 순환이 회복되면 감정도 다시 흐릅니다. 사랑은 결국 에너지의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임상에서 느낀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기능 저하의 본질은 혈류의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습관이 바로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기능 저하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신체의 균형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호르몬이 불안정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은 회복을 원하고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이 흐르고 에너지가 움직이면 남성은 다시 자신을 찾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마음의 여유. 이 세 가지가 남성 회복의 기초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아내의 눈빛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부부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늘고 서로의 손이 닿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변화는 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주는 온기가 감정의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7부 마음의 회복.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장은 단지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센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피로, 외로움은 모두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의 균형이 깨지면 마음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단지 혈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자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생식 호르몬이 아니라 자신감의 호르몬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남성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럴수록 몸의 긴장은 더 심해지고 호르몬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회복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호르몬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사와 짧은 산책을 유지하세요. 이 단순한 반복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생체 리듬이 일정해지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호르몬 분비도 정돈됩니다. 이것이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가장 기초적인 의학적 원리입니다. 8부 식습관과 영양.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의 호르몬은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을 완전히 피하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입니다. 식물성 지방, 특히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남성의 호르몬,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육, 튀긴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성기능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아연, 셀레늄, 비타민 D는 남성의 생식선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굴, 달걀, 등푸른 생선, 그리고 햇빛은 최고의 천연 보충제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매일 최소 30분은 햇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호르몬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술과 담배는 남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한 잔의 술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는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제가 오랜 임상에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남성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9부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인 요인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압박감이 커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킵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장이 안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아 호르몬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사랑도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정의 순환은 언어보다 빠르게 몸으로 전달됩니다. 따뜻한 손길, 짧은 포옹, 부드러운 대화는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의 호르몬, 관계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한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중년 부부였죠. 남편은 늘 피곤하다고 했고, 아내는 대화가 줄어든 것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일 저녁 10분간 무언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손만 잡는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는 순간. 그 단순한 시간이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켰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함께 웃으며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순환의 회복입니다. 몸의 온기가 감정의 온기로 전해지고 감정의 온기가 다시 몸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기능 또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약으로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생리적 진실입니다. 회복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10부 자신을 용서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부족해. 그러나 진짜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몸은 여유 속에서 치유됩니다. 스트레스를 놓고 자신을 용서하는 그 순간, 호르몬이 다시 흐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보고 숨을 깊게 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순간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몸은 다시 따뜻해지고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이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지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체 리듬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리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몸은 조용히 이제 나를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부 희망의 메시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몸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쉬어가자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충분히 잠을 자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12부 사랑의 회복.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남편은 늘 아내를 사랑했지만 언젠가부터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멀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별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만 잡아보세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까지 그냥 함께 있으세요. 며칠 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그날 이후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것이 사랑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몸의 순환이 회복되면 마음도 흐르고 감정도 다시 연결됩니다. 아내의 웃음이 다시 돌아오고 당신의 어깨는 다시 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리듬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13부 몸의 정직함. 남성의 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바로 피로를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이 정직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신호이자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시간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젊은 날의 열정보다 성숙한 온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은 그 온기를 기억합니다. 14부 당신이 해야 할 일.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믿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배우고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깨워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기능 회복은 단순히 생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다시 인간으로서 연결되는 가장 따뜻한 과정입니다. 몸의 순환은 곧 마음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순환은 다시 생명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이 회복되면 남자는 다시 젊어지고 부부는 다시 웃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보아온 수많은 기적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의 온기와 작은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 건강의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따뜻해질 때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깊게 숨 쉬고, 조금 더 자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